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부과로 급락했던 증시가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지표였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이제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런 매도 규모가 좀 완화가 돼주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그 딥시크 이후에 기술주 하락하고 소프트웨어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구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죠.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들도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하면 MSCI 한국 지수는 덜 빠졌고 야간 선물은 1%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증시 상황 자체는 좀 다행스러웠다. 하락했지만 다행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실제로 업종으로도 봐도 상승한 업종수하고 하락한 업종수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관세 관련돼서 안도하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한 종목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좀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국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걸 평가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걸로 끝났다라는 건 아니고 한 달 동안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이런데 다 이제 동원을 해서 국무부 이런 데를 다 이제 합쳐서 협상단을 꾸려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경 경계를 강화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공개가 됐고 그리고 캐나다, 중국과도 협상을 한다 또는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물론 이제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관세를 추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화하고 실제로 발언한 것보다는 약하게 가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나왔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워낙 많은 경고를 했잖아요. 뭐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고 주요 IB들도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경고를 했거든요. 실제로 강행이 된다면 미국 경제 타격을 받는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톱니 같은 분석가들은 관세 영향으로 하락한다라면 이건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는 3개월 이내에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뭐 헤지 펀드들이 이 관세 이슈로 대거 매도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 좋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시장에 20억 달러를 투입을 했대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하루에 20억 달러 투입된 사례가 9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올해 웬만하면 주식시장 빠지면 나는 매수할 거야 이렇게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 시대에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개인 투자자들은 갖고 있구나. 근데 헤지펀드들은 관세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보자라는 시각이 있었고 이렇게 좀 투자 주체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이후에 주요 분석가들 언론의 어떤 평가를 보면 대체로 다 보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말은 세게 하고 나중에는 합의하고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오후 방송하면서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가고 정작 미국 시장 돌아갈 때는 재료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제가 양아땡이라고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작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주별로 가장 그 높은 수입 비중이 높은 파트너 국가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북쪽에 있으면 거의 다 캐나다고 남쪽에 있으면 멕시코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으면 또 중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바다 해안가에 있으면 또 이제 중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래스카 쪽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멕시코, 캐나다 쪽에 어떤 관세가 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남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완전 공짜로 이걸 양보할 리는 없으니까 트럼프가 어느 정도 관세 부과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양보를 얻어내고 결과적으로는 관세는 좀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일단은 우세한데 주식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발언이 나올 때면 일단은 악재로 보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반응했다가 또 완화됐다가 이게 좀 반복되는 거라서 트럼프 시대는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행스러운 건데 ISM 제조업 지수인데 50.9. 이게 아마 27개월 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하였다가 그 위로 올라서는 완전히 50 최고치를 기록했죠.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50 밑은 수축 이상이면 확장 이렇게 보는데 이게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세 항목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특히 55.1이 나왔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 지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의 수출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테크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간다, 방향성이.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 증시, 특히 이제 기술주 쪽에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어떤 측면이 있다. 오늘 이 부분에 기술주들이 반응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뭐 대형주들은 대체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졌던 거는 대형주들이 약세 보였기 때문인데 뭐 메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이제 빅테크는 빠졌고 애플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부과하면 안 그래도 고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더 고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더 빠졌고 엔비디아는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쉽게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은 헬스케어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요 제약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났고 그 이제 원전주들 강세를 보였고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연휴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연휴 전에 2,536포인트였는데 어제 저점이 2,437. 그러니까 고점과 그러니까 종가와 저점이 100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포인트 빠지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건데 어쨌든 어뢰장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은 다행스러운데 이 꼬리가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시장에서는 2,400을 바닥으로 본 것 같아요. 2,400 밑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바닥을 친 모습이 작년도 4분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0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이 정도 하락에서 특히 이틀 만에 100포인트 하락한 자리에서는 일단 이제 반응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장에서 또 밀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2,400대까지는 대기 매수가 가동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2,400에 대한 믿음으로 또 이제 고점 대비 종가 대비 100포인트 빠진 자리에서 1차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거의 이제 없다. 그래서 어저께 선물 매도 여력을 다 썼었거든요. 어제 장중에 거의 12,000계약 매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자리에서는 한 6,000계약 정도 돌리면서 아마 외국인들도 트럼프가 조금 완화시킬 거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선물 매도를 거의 절반 정도로 종가에서는 줄였잖아요. 근데 현재 위치 됐을 때 지난 작년도 11월 정도에서 이제 보면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칠 때 조금 지수도 반격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게 선물 매도를 확실하게 더 이상 못 팔겠구나라는 쪽으로 갔을 때 그 상태에서 확 이제 매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조금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시장만 교란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택해서 가는지는 오늘하고 내일 동안 보면 알 거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쭉쭉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냐,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하면서 이제 박스권으로 갈 거냐, 오늘하고 내일 보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의도가 좀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원 정도까지로 내려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파는 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도 매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율은
49.99, 그러니까 50 이하에서 49.87까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재용 회장 그 판결이 나왔고, 이게 이제 경영권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돼서 이제 뭐 형을 살거나 아니면 무죄가 되거나 어떤 형태가 돼도 어쨌든 경영권이 불확실했는데, 이 불확실한 것 자체는 좀 해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이게 삼성전자 120월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월선에서 주가가 지금 되게 멀리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게 IMF 이후에 처음이에요. 1998년 IMF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120월선에서 이렇게 멀어져 간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매수 주체가 등장을 해주는지, 이제 시황상 지금 4만 전자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한다 이런 보도 나왔고, 오늘 뭐 EU에 대한 관세 부과 뉴스가 나왔잖아요. 일단 EU에 대해서 언제 관세 부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뉴스는 일단 소강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과한다, 했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는 건 당분간 일적인 소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빈틈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원은 하루에 평균 1조 원 판 거잖아요. 근데 5천억도 엄청나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더라도 2천억 원 안쪽, 그러니까 그 정도 매도가 나와야지, 그 이상 매도가 나오면 지금 국내 수급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전에 반등했다가 오후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경영 관련된 불확실성을 털어내서 어떤 그 이 재료의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의미가 있는 지표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그동안에 하락했던 IT 기업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장중에 체크 포인트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 눈높이로 보면 코스피가 어저께 2.5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어떤 2,400하고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달러 차트로 바꿔본 코스피 지수거든요. 어제 3.4% 빠졌어요. 그리고 작년도 저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이걸 좀 저점에서 해볼까,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빠졌는데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안 돌리거나 매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 관세 관련된 이슈 또는 딥시크 관련된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어떤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충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음 지지선이 이제 79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차트로도 그렇게 저점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변화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서 달러 차트에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또 변화가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평소대로 올라올 텐데, 혹시 늦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1시간 정도 늦어지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늦어지는지 여부 확인하려면 알림 설정 해두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